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성공의 연성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포르쉐 911 까브리올레 4S입니다. Double XL up in the pen, you can't shake that. All the way gassed up, full tank, man. Moving too quick, keep the cameras in the playback. Dang, so tell me how you feel with it. You put a lid on it, I ain't got no chill with it. This right here your problem.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제 지인분이자 또 친한 대표님께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911 까브리올레 4S, 이 911 차량을 정말 제가 타보고 싶었고 저의 드림카이자 정말 로망이었던 차였는데 리뷰를 찍게 되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딱 전면으로 봤을 때 포르쉐 마크, 이 방패 마크가 딱 한눈에 들어오죠. 이 마크가 주는 감성을 정말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쪽에는 헤드라이트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전 디자인부터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는 포르쉐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이 둥그스름한 이런 모양이 자리를 하고 있고 개구리 눈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구리처럼 생기긴 했죠. 차가 이제 개구리처럼 생기긴 했고 이 개구리 눈이 양쪽으로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양쪽에 이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다 공기 역학적인 흐름을 통해서 차체가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측면을 보시면은 주유구가 다른 차들과는 다르게 앞쪽에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휠이 딱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 휠은 지금 20인치 휠이고 뒤에는 21인치 휠이에요. 그러니까 다 앞뒤 타이어가 다른데 일단 전면은 20인치 휠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20인치 휠도 굉장히 큰 휠인데 차체에 비해서 타이어도 굉장히 좀 얇고 휠 베이스 공간도 좁기 때문에 휠이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사실 개인적인 디자인으로는 저는 타이칸의 휠, 그런 깔끔하면서 이쁜 휠이 좋은데 이런 휠 같은 경우에는 멋지긴 하지만 탔을 때 이런 분진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관리에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는 이쁘긴 하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구석구석 하려면 이제 솔 같은 걸로 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까브리올레답게 위에가 소프트탑으로 되어 있어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검정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번 차주분은 빨강과 빨강 이 조합으로 이 구성된 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저도 이제 빨간 차에 빨간 소프트탑은 좀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쉐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 이 뒤 휀다에서 시작되는 이 라인들과 루프에서 떨어진 라인 그리고 뒤에서 모여진 전체적인 디자인, 이게 포르쉐의 거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디자인이 정말 뭐 화려하게 뭐 어떤 각을 꺾어서 만들어낸 그런 멋스러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한 곡선을 통해서 이런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포르쉐의 어떻게 보면은 특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뒤에를 보시면은 전면에 엔진이 있는 게 아니라 후면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후면에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이런 덕트 공간, 바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지금도 만져보면 여기서 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공기 역학적인 흐름을 통해서 엔진 열도 식혀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스포일러라고 해서 가변식 스포일러인데 이런 걸 통해서 차체가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포르쉐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992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911 안에 992라는 코드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를 어떤 걸 또 가미를 했냐 보시면 이게 992입니다. 9개, 2개 포인트를 줘서 992라는 신형을 나타내는 디자인적인 요소이고요. 그리고 뒤쪽을 봤을 때 요즘에 대부분 나오는 차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테일램프들이 디자인이 많지만 포르쉐가 특히나 이런 것들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양쪽으로 길게 쭉 들어가 있는 LED가 밤에 볼 때 굉장히 이쁘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밑에 포르쉐 레터링과 911 까레라 4S 이 마크까지 모든 게 다 조화가 깔끔한 그런 디자인
깔끔하면서 정말 디자인적인 요소가 너무 군더더기 없는 훌륭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라서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은 묻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은 양쪽에 배기구가 있는데 배기구 크기는 그렇게 뭐 크진 않고요. 그냥 손바닥 한 이 정도 크기 양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뒷 라인이 정말 예술인 게 이 차가 엔진을 이제 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다가 조금씩 나왔는데 이걸 또 디자인적으로 멋지게 승화해서 더 멋진 차량이 되게끔 만들어낸 포르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차체가 안정감이 있기 위해서 휠 사이즈가 앞에보다 뒤에가 휠이 1인치가 크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두께도 넓고 더 큽니다. 앞에는 245 정도 넓이가 되는 타이어고 뒤에는 305, 앞뒤 차이가 거의 뭐 한 5cm 정도 이상 그렇게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더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지금 4S보다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더 뭔가 난 더 잘 달리는 차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엔진이 더 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공간을 더 늘렸다는 게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은 뭐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다 옵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죽 컬러 옵션 선택이라든지 크로노 패키지 이런 가죽 벨트 색깔도 다 하나하나 옵션을 선택을 하는 건데 이번 차주분은 노랑을 포인트를 줘서 노란색 벨트와 이 계기판 노란색 저 가운데 부분도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부분들이 보입니다. 우선은 딱 앉았을 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포르쉐 이 마크인데 사실 이 운전을 하면서 이 마크를 뭐 계속 볼 수는 없겠지만 가끔씩 보다 보면은 이런 마크가 주는 감성이 진짜 다른 차에 비해서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르쉐 마크도 핸들 디자인적인 요소에 정말 이쁜 것 같고 이제 크로노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는 레이싱을 기반으로 이제 어디 대회 같은 데도 많이 나갔던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이 차는 이제 랩타임을 잴 때 어떤 이제 트랙에 나갔을 때 그런 랩타임을 재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게 다 디자인적인 요소로 돼서 나중에 차를 팔 때도 이게 있고 없고가 그런 차이가 클 정도로 이제 중요한 디자인적인 요소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운데를 보시면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요. 근데 이 차량은 높낮이 조절하는 게 없고요. 이제 뭐 배기 사운드나 뭐 서스를 강하게 하는 그런 옵션들 그런 것들을 누를 수 있는 버튼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운데 이런 버튼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991로 넘어오면서 되게 얇아졌어요. 되게 귀엽기도 하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은 배기도 들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화를 시켜주면은 배기 사운드도 확실히 달라진다는 그런 차이점이 이 부분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오픈카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픈을 하려면은 여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서 평소에는 뭐 편하게 뚜껑을 닫고 다니다가 나는 좀 기분을 내고 싶다,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 할 때는 열어서 시원하게 오픈 에어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정말 훌륭한 차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정말 차가 그냥 너무 이뻐요. 이 오픈을 하니까 더 이쁜 것 같고 한번 이 차 어떤 차량인지 한번 주행을 해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992 카브리올레 4S 같은 차량에도 모드 변화가 다양한데 첫 번째 노멀 버전,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거의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시작은 노멀 모드로 시작을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낮고 이 차량이 달릴 차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트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이번 차주분도 이제 장거리 주행을 가끔 가시는데 생각보다 탈만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ACC 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 장거리를 갈 때 그리고 아니면은 도심에서 차가 막힐 때 거리 간격 조절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포츠카라고 해도 차량 막히는 구간에서 내 피로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ACC가 들어간 옵션이 기어봉 하단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확실히 이게 노멀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엄청 소프트한 그런 세팅은 아닌 것 같아요. 노멀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진짜 시트 포지션이 너무 낮긴 낮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시트 포지션이 낮고,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마력수가 450마력에 달하고 토크도 53토크가 넘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힘은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마력수랑 같은 토크라고 해도 이 차체가 이제 가볍냐 무겁냐, 그리고 어떤 타이어를 썼냐,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차체가 주는 그런 감성과 성능이 다 나눠지게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이 차량 포르쉐답게 굉장히 차체가 안정감이 있으면서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차가 나한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느냐. 아무리 성능이 좋고 마력수가 높고 토크가 높다고 해도 차가 주는 안정감이 없다면은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히 포르쉐는 그런 차가 나에게 주는, 운전자에게 주는 안정감이 확실히 다른 차에 비해서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오픈카다 보니까 주변 소음, 이제 뭐 풍절음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조용한 차는 아니고 이런 것도 다 감성으로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차를 제가 정말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차를 제가 리뷰를 하는 것 자체 그 순간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타이칸보다 노멀 모드에서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은 타이트합니다. 확실히. 노멀에서 한번 밟아볼게요. 와. 달라? 와. 이게 노멀 모드인데도 사운드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와. 너무 재밌다. 이게 확실히 지금 아무리 전기차가 이제 많아지고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차가 더 재밌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확실히. 뭐 타이칸에서는 뭐 배기 사운드가 없지만 인위적으로 이제 일렉트로닉 스포츠 사운드를 만들어서 운전자에게 그런 재미를 주는데, 그 재미가 확실히 내연기관에 따라올 수는 없죠. 자, 노멀 모드에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직선 구간이고요. 갑자기 풀악셀을 했을 때도 차가 전혀 무리 없이 치고 나가고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의 그런 토크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시속이 이제 100km 이상 넘어가니까 풍절음은 더 심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노멀 모드라고 해도 이게 서스가 저는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진짜 타이트합니다. 생각보다 타이트하고 엄청나게 뭐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받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지금. 제가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 거일지 모르겠지만, 와, 근데 노멀 모드에서 이 정도 사운드와 이 정도 토크감은 진짜 와, 그 변속되는 시점도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 좋게 변속이 돼요, 지금. 뒤에서 한번 빵 쳐주면서 차가 확실히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엔진이 주는 힘을 그대로 뭔가 더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엔진에서 나오는 그 힘을 전면보다는 확실히 뒤에 있으니까 그 받쳐주는 토크감이, 받쳐주는 그런 힘이 더 재밌는 차가 이 포르쉐가 아닌가. 와, 재밌다. 자, 한 번 더 밟아볼게요. 그 변속되는 시점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와. 브레이크도 사실 이게 세단식은 아니지만 포르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런 소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기본 브레이크가 더 소음이 없는 것 같아요. PCCB 브레이크는 약간의 분질만 생겨도 약간 찍 소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찍 소리가 없어요. 그냥 기본 브레이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코너 반경도 굉장히 좋고요.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변화를 하자마자 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진 것 중에 사운드가 달라집니다.
좀 더 경쾌하고 사운드가 엑셀링 반응도 즉각적으로 더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RPM이 줄어들 때 그 시점에 맞춰서 배기 사운드 팝콘이 터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운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와.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해도 내연기관 차는 진짜 없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런 차가 나중엔 더 희소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포르쉐에서 마지막 내연기관 차라고 해서 나온 차가 박스터 GTS 4.0이 있었거든? 그 차가 이제는 앞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더 그 차가 더 희소하다는 거지, 앞으로는. 모드 변화를 줬는데 스포츠 모드라고 해도 뭐 서스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노멀 모드가 워낙 뭐 엄청난 소프트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를 변화를 줬다고 해서 모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딱딱해졌다라는 느낌을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타이칸에서는 그 노멀하고 스포츠 모드와 그 차이점이 조금 있었거든요. 911은 그런 서스에서의 차이는 아직까지는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사실 포르쉐를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분도 계시고 트랙에서 재미로 즐기고 싶을 때 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패밀리카로 이제 카이엔 같은 거를 뽑아서 가정용 차로도 이게 많이 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만큼 포르쉐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911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성도 띄면서 데일리로도 충분하고 트랙에서도 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차가 이 911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911 4S의 스포츠 모드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게 키로수가 높아도 차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지금 안정감이 있고 불안하지가 않고, 차가 주는 안정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코너링을 지금 돌고 있는데 확실히 차가 낮고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코너링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코너링이 진짜 예술이야 진짜. 딱 바닥에 쫙 붙어서 가잖아 진짜. 자, 이제 마지막 모드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변화를 주자마자 서스가 더 단단해지고,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가 서스가 훨씬 단단하네요. 지금 훨씬 하드하고 사운드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 근데 평소에는 솔직히 플러스로 해서 다닐 일이 거의 없겠지만 지금 한번 오르막길인데 한번 밟아볼게요. 와, 괜찮아? 와, 이게 지금 오르막길이었거든요.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은 변화가 크게는 없는데 스포츠 플러스로 오니까 확실히 다른 차가 되네요. 지금 서스가 훨씬 단단하고 사운드나 토크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로 하니까 다른 차가 되네요 진짜. 엑셀링 반응도 더 즉각적으로 되고 사운드도 더 풍부해지고 서스도 훨씬 하드해지고. 자, 이제 다시 노멀 모드로 왔습니다. 자, 이제 노멀 모드에서 오픈을 해볼게요. 주행을 하면서도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km로 달리고 있고. 네. 와, 눈부셔. 오픈하고 나니까 훨씬 재밌어요. 와,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날린다. 그럴 때는 이거 뒤에 보여? 뒤에 바람막이 올라갔지? 오. 이거 하면은 바람이 안 들어와. 실내 유입이 안 돼. 대박. 뒤에 이제 바람막이가 있는데
이 바람막이를 하게 되면 실내에 바람이 들어오는 걸 확실히 더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을 할 때 머리가 흐트러진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부담이 덜하죠. 와, 신난다. 좋지? 그리고 오픈할 때 이거를 이렇게 제껴줘야 좀 더 이게 비어있지. 이게 오픈을 하니까 뒤에 엔진 사운드가 더 잘 들려요 지금. 와, 이게 진짜 오픈카의 매력이죠, 이런 게. 네, 이 차량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를 탈 수 있게, 저의 드림카를 탈 수 있게 리뷰를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도와준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총평 마무리를 하면은, 지금 이제 5월 1일인데 이런 날에 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을 해서 어디 드라이브 갈 때, 어디 뭔가 바람을 쐬고 싶을 때,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이 뚜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차이를 확실히 다시 한번 느꼈고, 확실히 포르쉐가 만든 차이기 때문에 차가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달렸을 때 내가 차가 주는 그런 불안함이 없었기 때문에 차를 믿고 확실히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고, 사실 노말 모드에서도 사실 그렇게 막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받지는 못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스포츠카답게 배기가 주는 즐거움, 그리고 오픈 에어링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모드별 변화, 노멀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지만 스포츠 플러스로 했을 때 그런 모드별 변화가 생각보다 차이가 컸기 때문에 좀 더 즐거웠던 차량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차를 비교할지 모르겠지만 비교 모델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